사장님들이 오셨는데, 제가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이 비즈니스를 처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과거에 직장 생활만 한 24년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제대하고 20대 초반에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14년도까지 이제 그 회사만 다녔어요. 한 회사에 이제 너무나도 오래 다녔는데, 저희 아이 엄마는 이제 공무원이고, 예, 저는 이제 거기서 아이 엄마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예, 그렇게 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예, 아주 그냥 지극히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고요. 그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안주했어요. 예, 미래를 보는 눈도 없었고,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보통 대부분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도 살았고요. 그러다 시대의 변화를 제가 느끼질 못했던 거예요. 회사는 점점 어려워지는 건 알았는데 시대가 변화돼서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회장님이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40대 중반에 제가 이제 회사를 정리를 합니다. 정리하면서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무모한 도전을 하려고 해요. 내가 24년 동안 했으니까 난 그 분야의 전문가야. 내가 이 일을 했으니까 난 잘할 거야. 성공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회사를 인수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부채 다 안고요. 1억 6천이 있어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저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기간 6개월을 두고요. 그 회사를, 왜냐면 그동안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 같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회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실업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거를 인수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있을 때 지인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박 2일 세미나를 가집니다. 근데 저는 직장 생활을 할 때 한 번도 다단계 비즈니스를 받아본 적도 없었고 더더군다나 이 다단계 제품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무의식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다단계만 아니면 갈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해요? 다단계래.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좀 착하게 생겼죠? 시간은 있었고요. 아,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왜 그랬냐면 지인은 너무나도 과거에 잘 나갔어요. 왜 그러냐면 보험도 하고 부지점장까지 해갖고 수천만 원도 벌더니요. 어느 날은요 청소 사업을 크게 하겠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10여 년 전에 거의 한 15년 됐어요. 지금은 집에 청소 사업 해요 안 해요? 요새는 뭐 홈케어 한다고 그래갖고 막 오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청소 사업을 아주 크게 하겠다고 하고 그랬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40대 중반이 나와서 미친 개보다도 무섭다는 다단계를 하겠다는데 말려야 돼요? 안 말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3일을 고민하다가 그냥 무작정 15년 5월 달에 석세스 세미나를 갑니다. 그래서 가서 딱 들어봤는데 제가 경영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누가 보였겠어요? 박한길 회장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제가 과거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제가 영업, 관리, 총무, 회계 모든 걸 총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고민이 돈을 언제 납부해야 되지? 비용을 어디서 줄여야 되지? 비용 저 어디서 줄일게요? 사람 자르는 거예요. 10사람이 하던 거를 8사람이, 8사람이 하던 거를 5사람이. 그러면서 비용을 줄였거든요. 근데 이분 딱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분은 선수다라는 생각이 했어요. 아, 전문가구나. 이거는 말단 직원이 해야 될 일을 누가 해요? 회장님이 하는 거예요. 똑같은 제품을 사오는데 어떤 사람은 10,000원에 사오고 어떤 사람은 7,000원에 사와요. 누가 이겨요? 7,000원에 사오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건 그냥 뻔한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어디서 얼만큼을 좋은 제품을 싸게 갖고 오는 그 방법을 알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버스를 40대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버스 40대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기름값. 그래서 저는요, 다른 사람들은 외상으로 사올 때 저는 현금으로 주고 사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1,200원에 기름 넣을 때 저는 1,000원에 넣습니다. 경쟁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24년을 버텼습니다. 자, 그걸 제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분의 생각이 너무나도 달랐고요. 이분만 따라다니면 그냥 성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너무나도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거 딱 하나 있어요. 다단계를 좋아서 제가 하겠다는 결정은 안 했어요. 그 대신 이분의 생각을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이분의 경영 철학을 제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 달에 또 갑니다. 미쳤죠? 그 다음 달에 또 갑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 안 할 이유 없다. 1억 6천 날릴 이유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터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게 문제예요? 경험이 없었다는 거.
저는 이런 일을 해보지를 않았다는 거. 그게 가장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봤더니, 이분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겠다. 이분만 따라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모한 도전을 시작을 해요. 왜? 24년 동안 답 없이 살았잖아.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시간은 갈 것이고. 근데 그 일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이왕 24년 망가진 거 3년 더 망가진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져요? 3년 동안 내가 이분한테 한번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손해볼 이유 없다. 왜? 매몰 비용이 없으니까. 투자한 돈이 없으니까 안 해도 손해볼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쉽게 결정합니다.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애터미를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반드시 애터미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람 생각 바뀌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제가 수많은 시간에 수많은 박한길 회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성공자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성현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 생각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성공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만 된대요? 좋은 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생각 없었습니다. 그냥 좋은 나무가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좋은 나무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듣는 거를 좋아했고요. 그래서 세미나에 빠지지 않고 갔어요. 거기서 회장님의 강의 듣고 성공자의 강의를 들으면서 좋은 나무가 돼야 돼. 좋은 열매가 열려야 돼. 좋은 열매가 뭐예요? 파트너 사장님들. 좋은 파트너 사장님들이 모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나무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를 가지고요. 열심히 다녔어요. 그랬더니 복이 많아요. 복이 많아갖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의 1년 동안 파트너 사장님이 안 나왔어요. 혼자 배우는 게 쉬워요? 같이 배우는 게 쉬워요? 여기서 답이 두 가지로 갈려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혼자 배우는 게 더 낫다. 예, 혼자 가는 게 더 낫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1년 정도 듣고 나니까요,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철이 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오신 분 뭐가 잘못됐는지, 잘 되는지 알아요? 모르죠? 1년이 지나야 이게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 되는 거라는 걸 알기 시작하면서 가치관에 혼선이 와요. 그러면서 힘들어져요. 자, 그러면서 제가 2015년도를 16년도 부업으로 하다가 그런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어떤 일을 결정을 하게 되냐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파트너 사장님은요. 참고로 제가 집은 일산이에요. 근데 제 스폰서님은 용인에 계세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계속 갔습니다. 계속 만났습니다. 자, 용인과 일산을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출퇴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쉬운 방법은요, 혼자 움직이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냐? 내가 일찍 나가면 돼요. 6시에 나가면 되죠? 길 안 막힐 때. 또 언제 오면 돼요, 집에? 11시에 오면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용인을 다닙니다. 그러니까 집은 일산인데 파트너 사님들은 어디서 나와요? 용인. 용인과 수원과 이천에서 나오고 서수원에서 나오고 북수원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면 점점 집하고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생활을 거기서 합니다. 2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곳으로 모여야 된다는데 모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순회 공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250km를 외곽도로를 돌면서 매일매일 가서 만납니다. 그렇게 시간을 지났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출근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출근해야 됩니까? 출근할 곳이 있어요? 근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센터는요, 연합센터처럼 연결되어 있어서요, 부천에도 있고, 일산에도 있고, 용인에도 있고, 분당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신규 사장이 오면 그분이 출근할 때까지, 안착이 될 때까지 그 센터로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또 부천에 파트너 사장이 나오면 또 부천센터에 가서 또 일주일을 출근할 때까지 거기서 미팅을 합니다.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효율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오토 판매사도 안 돼 있는데 일산에다가 사랑방을 냅니다. 사랑방 아시나요? 네. 정식센터 아니죠? 비용 다 내고 합니다. 근데 저는요,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 모든 분들이 꿈을 꾸고 결단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꿈을 못 꾸겠더라고요.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를 찾으라고 합니다.
갖고 싶은 차, 남들은 다 차가 갖고 싶다는데 저는 차 갖고 싶은 욕심이 없어요. 집도 일산에 있어갖고 집을 더 어떤 집을 사야 되는지, 더 좋은 집을 사야 되는지 그것도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 꿈도 없구나, 꿈을 꾸려는데 꿈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목표가 어떤 게 되냐면, 저를 한계점에 밀어넣자. 수입 안 될 때 뭐를 내자? 사랑방을 내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뛰어야죠. 방법이 없죠. 저를 자꾸 한계점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사랑방을 오픈을 하고 운영을 딱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 센터에선 돌아가는 게 일요일날 기초사업설명회 돌아가고요, 월요일날도 돌아가고요, 수요일날도 돌아가고요,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석세스 세미나 갔다 오고 원데이 세미나 갔다 오고 기초사업설명회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뭘 해야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뭐를 해야 되지? 우리 사장님들 오면 뭐를 안내해 줘야 되지? 석세스? 항상 갑니다. 제가 가니까 다 따라옵니다. 기초사업설명회 듣습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또 듣습니다. 계속 듣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없어요. 근데 뭐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방을요, 그냥 문만 열어놓고 저는 또 계속 순회 공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꿈이 또 이렇게 갖고는 안 되겠다. 목표를 또 잡습니다. 뭐 잡아요? 센터 내야지.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센터 자격받아서 센터 내야지.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방을 2017년도 7월에 내고요. 그리고 2018년도 준비를 합니다. 18년도 7월에 사랑방을 오픈을 하고 작년 8월 달에 자격을 갖춥니다. 그래서 오토 판매사 교육을 가고요.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사랑 센터 개설을 신청합니다. 용감합니다. 그래서 용산에다가 그 비싼 데다가 임대료를 얻어갖고요, 냅니다. 저희 스폰서님들 미쳤냐고 그랬습니다. 저한테. 수입도 안 되는데 센터 내갖고 어떡하려고 그렇게 하냐고. 예. 그래서 그래도 이거는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센터를 7월 달에 계약 기간이 끝나서 8월 달에 이틀 알아보고 사무실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을 준비했는데 서류 심사했더니 떨어졌어요. 너무 성의 없이 보냈다고. 그래서 다시 한 달을 준비해서 10월 달에 센터를 오픈합니다. 그 센터를 오픈할 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나 성공한다는 시스템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럼 누구나 성공이 가능해야 되죠? 근데 제 파트너 사장님은요, 30대부터 80대까지 계세요. 누구나 성공 가능하다고 만든 시스템이라고 얘기했는데 80대를 어떡하지? 20대를 어떡하지?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고민을 합니다. 계속 기초사업설명회만 들으라고 할까? 이 센터는 교육센터라는데 여기서 뭐가 돌아가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설명회를요, 일요일날 잡고 수요일날 잡고 금요일날 잡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강의를 다 합니다. 이렇게 짜봤습니다. 일요일날은 스폰서님들이 큰 센터에 가야 되니까 일요일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옵니다. 수요일날 저녁 잡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날 잡습니다. 그리고 돌려봤습니다. 9월달서부터. 정식 센터는 오픈되지 않았지만 돌려봤습니다.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제가 8월달서부터 이제 유튜브에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제 우리 허민정 사장님의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제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맨날 하고 있었냐면요, 정상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여기야, 여기 오면 성공해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밑에서 봤더니요, 뿌연 안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조차도 볼 수가 없는데 목소리는 들려. 근데 보이진 않는 거예요. 그런 답답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퍼즐 맞추시는 거 해보셨죠? 어렸을 때요. 50개의 퍼즐을 풀어놓고 맞춰보랍니다. 그래서 맞췄어요. 맞췄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풍경 그림 모양이 다르네요. 다시 엎습니다. 그 일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여러 가지, 뭐 우리 지금 애터미 사업하면서 여러 얘기 나오죠. 뭐 시스템 얘기, 스피치 얘기, 무슨 뭐 사업 설명회 얘기, 여기 있는 사장님들 다 하실 거예요. 다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요, 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엉켜갖고 뭐가 잡힐 듯 말 듯. 이건데 분명히 이걸 했는데 왜 아니지?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런데 이제 우리 허민정 사장님의 강의를 듣고 진짜 내 눈앞에 가려져 있던 안개가 완전히 명확해졌다는 거예요. 그 안개가 사라져서 너무나도 명확해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동안에 이런 거예요. 퍼즐 50개를요, 뒤에 이런 거예요.
그동안에 뒤 숫자가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우리 허민정 사장님이 뒤에다 숫자에다가 1, 2, 3, 4, 5, 6, 7, 8, 9, 10을 순서대로 적어놨어. 맞추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래서 제가 쉬웠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주저없이 했어요. 근데 이 일을 제가 해봤다 그랬어요? 안 해봤다 그랬어요? 제가 무모하게 도전할 사람으로 보여요? 꼼꼼한 사람으로 보여요? 제 스폰서님 중에 아메이를 8년 동안 진행하신 사장님, 스폰서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과 매일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일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근데 너는 잘하는 거야, 그래요. 저는 자신이 없는데 스폰서님이 볼 때는 너 잘하고 있는 거야. 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내 파트너한테 쓰려고 하니까 용기가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허민종 사장님 강의를 보내줬어요. 제가 요새 요 강의를 들었는데 진짜 뿌연 안개 속에서 살다가 명확해졌습니다. 이 시스템이 맞는 겁니까?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맞답니다. 너 센터에서 네가 한번 해보랍니다.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허민종 사장님이 들은 거를요, 마음으로 들었어요. 내용을 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시스템과 내가 진짜 막연하게 알았던 그 시스템과 허민종 사장님의 시스템을요, 접목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100%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통해서 저희 사장님한테 바로 실전 투입했습니다.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미 검증된 거. 그쵸? 다 확인된 거. 그거는 제가 그냥 하기만 하면 됐다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강의를 시작하고 진행을 해봤더니 제가요, 10월 달에 센터 나고 11월 달서부터 정식 강의를 돌렸습니다. 그대로 돌렸습니다. 저는 12주 안 돌렸습니다. 8주 돌렸습니다. 내용이요, 1주서부터 8주까지가 중간에 막 섞이는 것도 있습니다. 왜? 기존에 다 사업을 하고 있던 분들도 있고 새로 오신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핵심을 가지고 8주로 강의를 했습니다. 했더니요, 스피치를 자발적으로 합니다. 여태까지 3분 얘기했더니요, 3분, 저희 보통 3분 스피치 하시죠? 스폰서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제 스폰서는 누굽니다. 뭐 이런 얘기 또 합니까? 안 합니까? 네. 그런 것들을 다 빼고 순수하게 초보자한테 맞춘 1분 스피치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스토리보드 작성했습니다. 해서 읽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제 사나이는 80대 된, 어떻게 보면 누님이 가장 자발적으로,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십니다. 그거를 보는 젊은 분들이 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전부 자발적인 스피치가 돌아갑니다. 저희 스폰서님을 모시고 사업 설명회를 했더니 스피치 하실 사장님 나오세요 했더니 여기저기서 막 나옵니다. 우리 스폰서님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데는 너무나도 사람이 많아갖고 기회조차 없습니다. 명단을 잡습니다. 오늘 아침에 자, 오늘 스피치 준비하세요. 우리 사장님 스피치 준비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분 3분 스피치를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 스피치 할 시간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고 오히려 안 하는 게 편하다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됩니다. 맞죠? 여기 앞에 서갖고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네트워크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아,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죠. 예. 그렇게 하면서 센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저희 조에 출근하는 분이 지금 한 20명이 넘습니다. 여기 출근해갖고 모든 분들이 스피치도 하고 그날 일정도 얘기하고 저희는 하면서 제가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10월 달서부터 저희 파트너 사장님, 에이전트인 사장님도 강사 트레이닝을 합니다. 왜? 회장님이 처음에 뭐가 있어서 강의하셨어요? 전혀 없을 때 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10억 지게차 주겠다고 그러면서 강의하셨어요. 그럼 저희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저희 센터에서는 분위기가 어떠냐면 돈 버는 사람이 강의해야 비전을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온 사람은 언제 강의합니까? 언제 연습해서 언제 해서 언제 국장 돼서 언제 강의합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센터에 있는 사장님들은요, 전 팀원의 강사화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30분 강의를 잡고 하든 못하든 잘하든 못하든 진행합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은 강사 트레이닝, 회사 소개 3명, 마케팅 플랜 3명, 그 다음에 제품 소개 3명. 그 사람들한테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는 또 바꿔야 됩니까? 안 바꿔야 됩니까? 또 바꿉니다. 회사 소개했던 분들은 마케팅 플랜 강의. 제품 소개 강의했던 사람은 회사 소개 강의. 왜?
처음 온 사람이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회사를 알아야 설명할 거 아닙니까? 근데 기회조차 안 주고 마냥 기다리다 보니까 세일즈 마스터가 되고 팀장이 되고 국장이 됐는데 사업 설명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센터에서 제일 먼저 했던 거는 30분짜리 강사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30분 강의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1시간 반을 떠드는 거 쉬워요. 이것저것 섞여서. 그러나 30분 강의는 핵심을 잡아내야 돼요. 30분 동안 핵심을 찾아서 그걸 정리하지 않으면 30분 안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0분 강의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의욕이 생기고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제 1일기 강사 트레이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전에 지금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2기 강사 트레이닝이 들어갔습니다. 저희 산하에는 나이가 몇 살이요? 80세까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번에 2기 강사 트레이닝 모집합니다. 손 들어주세요 했더니 52년생 용띠 맞습니까? 손을 듭니다. 스피치도 떠는 분이 강사 트레이닝에 마케팅 플랜을 하겠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장님들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다 나왔습니다. 9명이 다 맞춰졌습니다. 저는요, 이 일은요, 센터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자신감을 심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장님이 생각하셨던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능력 있는 사람은 하고 능력 없는 사람은 못하는 시스템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용기를 내서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는 그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공하겠다고 꿈을 꾼 모든 사람들이 성공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시스템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회장님이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 않은 게 시스템인데 그걸 굳이 어렵게 힘들게 만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회장님이요, 그냥 단순하고 쉽게 그냥 석세스에서 다 얘기하신 거를 그게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조합되는 순간 너무나도 명확해졌고 너무나도 쉬워졌고 이제는 자신감이 있어요. 제 산하에서 80대 시작한 분을 3년, 5년 안에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저는 이 일을 시작하면서요, 한 번도 제가 뭔가를 가져야 되겠다고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꿈과 목표 설정하고 결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동기부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저희 애엄마한테 참 고맙습니다. 맞벌이 하면서 그 힘든 상황에서 여건을 그렇게 만들었을 때 저는 처음에 이 사업 시작할 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당신 내가 집담보로 해갖고 1억 6천 해갖고 사업해갖고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우리 망하면 집 날리는 거야. 그런데 그냥 1억 6천 나한테 투자했다고 생각하고 생활비 나 못 갖다 줘. 3년간. 3년 지났습니다. 지금도 생활비 못 갖다 줍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왔어. 좀 기다려. 저는 24년 동안 집회사 맞벌이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데 집중했었습니다. 애터미 만나고 나서 그거 못합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근데 반드시 성공은 해야 됩니다. 제가 엊그저께 우리 장모님 칠순 때 이런 얘기 합니다. 우리 사위 앞으로 뭐 해줄 거냐고 사회자가 물어보길래 거기서 겁도 없이요. 제가 우리 장모님 지금은 능력 없는 사위 만나서 고생하시지만 제가 내년서부터는요 300만 원 생활비 드리겠습니다. 미친 짓 했습니다. 제가 이 소리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얘기하고 엄청 후회했습니다. 우리 삼촌이, 처삼촌이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좀 죄송한데요. 우리 저 동서, 처제 남편은요, 공무원이에요. 세무공무원이에요. 돈 잘 법니다. 둘이서 안정적으로 하는데, 우리 외삼촌이 저에게 동기부여 줬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냐면, 저 하영 아빠가 하는 거는 내가 믿겠는데, 왜요? 다단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김서방 하는 거는 내가 못 믿겠어. 통장 입금하고 통장 나한테 확인시켜줘 이러더라고요. 자존심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 끝장 봐야 됩니다. 제가 그런 꿈은 없지만 그렇게 질러대는 게 있어갖고 제가 그거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장님들 제가 오늘 진짜 두서없이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시간이 너무 빨리 아니요, 많이 남았어. 네.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요.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못 찾으시겠으면요.
꺼리를 만드세요. 왜 하는지 꺼리를 만드시고요. 내가 좀 느슨하다 싶으면요. 자꾸 나를 한계점으로 밀어 넣으세요. 이것도 저것도 꿈을 꿀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아요. 그 꿈만 이루어진다면 난 미쳐서 내가 날뛰겠다. 그게 있으시면 그거 하시면 좋아요. 근데 저처럼 이걸 왜 해야 되지? 저는요. 회장님처럼 살고 싶은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어디 가서 나 회장님처럼 건방지게 살겠다는 얘기를 감히 못 하겠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요. 박한길 회장님의 그 어떤 인생 철학이나 가치관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근데 그 꿈이에요. 근데 그걸 어디 가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네 주제에 네가 어디 감히? 근데 제 마음속으로는요. 정말 존경하고 저의 인생의 멘토라고 여기는 분이 박한길 회장님이고 그분의 어떤 생각과 가치를 내가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센터 내자마자요. 저 지역사회에다가 센터비가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센터비 제가 들어오는 수입에서 기부를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10년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급식비 20만 원, 200만 원 벌어 가실 때 20만 원 납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 해보려고요. 죽는지 사는지. 네, 그래서 그냥 해버렸습니다. 그냥 집에 돈 못 갖다 주면서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뻔뻔하네. 네, 뻔뻔한 사람입니다. 우리 회장님은 분명히 가족한테 잘해주라고 그랬는데 내 배우자, 내 자식을 먼저 잘해주고 이렇게 넓혀가라고 그랬는데 저는 센터에서 나오는 센터피를 가지고 거기서 나는 이거 하겠다. 센터피는 내 돈이에요? 우리 모두의 돈이에요? 내 돈 아니죠?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했고요. 계속 할 겁니다. 그것도 계속 할 겁니다. 제가 센터에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나 스폰서 사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쪽팔리게는 살지 말자. 우리 내가 파트너로서 내가 스폰서로서 모든 사람들한테 쪽팔리게 살지 말자. 당당하게 살자. 전 그거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저 솔직한 말씀으로 요번에 이 프로그램 돌리고요. 갑자기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부 판매사 가겠답니다. 그리고 신규 7명이 나왔어요. 거기에 유지하는 사람이 4명이 나와갖고요. 한쪽에서 팀장이 3명으로 해서 신규 팀장이 나와버리고요. 저는 팀장을 얼떨결에 유지해버리고요. 예. 그러더니 또 제 소실적에 있는 사장님도 동기를 부여받았는지 도전하겠답니다. 또 유지하겠답니다. 그래갖고요. 저희 우리 총장님 2천만 포인트 넘어갔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저는 한 번도 직급 도전 얘기해 본 적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비전도 안 주는 거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직급 도전 얘기해 본 적도 없고 포인트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1년 동안 포인트는 저 혼자 올렸습니다. 저 혼자 했습니다. 1년 동안. 예, 그러면서도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PB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직급 도전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센터를 오픈하고 2달 만에 12월 하반기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처음 도전하신 분이 유지 지금 3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나 하나도 유지하기 힘든데 어떻게 이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생각이 바뀌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 간 날 허민종 사장님께 카톡을 보냈습니다. 제가 어디 소속에 있는 누군데 사장님의 강의를 듣고 내가 실천해봤더니 너무나도 제가 감사하다. 그래서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게 첫 카톡이었어요. 그래서 카톡 보냈더니 조금 있으니까 답장이 오셨더라고요.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흔쾌히 약속을 잡아주셔서 가서 우리 허민종 사장님이 사주시는 볶음밥 먹고 7시간 얘기하고 예 그렇게 하고 제가 돌아갔습니다. 지금 센터에서 오늘 아침에도 센터 미팅이 돌아갔고요. 예 그래서 매주 센터 미팅을 돌아가는데 제가 이천에도 파트너 사장님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죠? 거기도 화요일날 돌아갑니다. 그 화요일날 거기 가서 센터 미팅 합니다. 수요일날은 저희 센터에서 합니다. 목요일날은요 또 수원 용인 이쪽에 사시는 파트너 사장님들 계시죠? 그래서 처음에 3명을 놓고 합니다. 근데 거기는 저희 큰 집입니다. 큰 집이다 보니까 옆에 본부장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네 혼자 그런 좋은 거 하냐? 같이 해줘라. 해갖고 저희 본부장님 산하에 있는 사장님들 20명을 모아놓고 시스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센터 미팅 돌아갑니다. 거기서도 1분 스피치 돌아가고 거기 있는 분들이 스스로 뭔가 하려고 자꾸 찾습니다. 저는요, 이 핵심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자신감을 심어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주는 게 우리 센터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사실 이렇게 제 스토리를 사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얼마나 우리 사장님들한테 가슴에 와닿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진짜 행하고 실천하시고 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